밴드에 글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학원의 분위기 메이커의 정선님, 일명 써움님이 교통사고로 목막에 약간 입원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밴드에 글 올렸으니까 응원의 글을 많이 좀 봐주세요. 네. 언제 교통사고 났어요? 왜? 뒤에 차가 많이 났어요? 네? 40년 본인이 많이 아프면 많이 아프고 뒤에 얘기니까 뒤에서 그냥 목하고 이렇게 얘기를 난잘 몰라. 많이 다쳤어요? 근육통. 아, 휴식? 오케이. 여러분, 일단 문제 다 보셨죠? 자,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의고사는 언제 본 거냐면요. 작년에 마지막으로 파이널로 봤던 문제예요. 시험 보기 2주 전에 봤던 그 문제. 알겠죠? 자, 문제를요, 바꾸려다가요, 그냥 그대로 내봤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문제가 아니고 10월달 보면 2주 전에 모의고사 한번 보거든요. 그때 그 모의고사에 냈던 문제 그대로예요. 그래서 정답을요, 먼저 불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번에 4. 자, 2번에 3번. 3번에 3번. 그 다음에 4번에 5번. 45번에 5번. 46번에 4번. 47번에 3번. 48번에 4번. 49번에 2번. 50에 3. 50에 3. 51에 4. 52에 4. 53에 1. 54에 4. 55에 3. 56에 2. 57에 2. 58에 2. 59에 2. 60에 3. 61에 5. 62에 3. 63에 4. 64에 4. 65에 2. 66에 3. 67에 1. 1. 68에 1. 69에 2. 70에 3. 71에 4. 72에 3. 4. 죄송해요. 72에 4. 73에 3. 74에 5. 75에 5. 76에 2. 77에 2. 78에 3. 79에 5. 그다음에 80에 5. 갑자기 말 많네요. 아니, 자기가 맞는 것만 빨리빨리 세우면 되지. 틀린 것을 왜 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냐면, 중개사법 있죠? 여러분, 중개사법을, 백선을 2주간에 걸쳐서 하기로 했는데, 그 선생님이 중개사법을 2주간 거쳐서 50문제 풀고 그러면 연결성이 별로 없대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다 풀고, 그 다음에, 어차피, 10월 1일인가 3일날인가 휴일이죠. 그날 10월 1일인가 3일인가 10월달 있죠? 3일인가요? 그날 하루에 다 하고 하루를 그냥 먼저 끝내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용히 봐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마지막 다 하고 마지막 주를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일반 학원에서 보면 지금 이런 추석 주간 있죠. 추석 주간에 이 주간이 보통 다른 데 쉬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나가는 박무각도 다 추석 주간 쉬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같은 날 그런데 토요일 날 강의가 없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이 아직 선생님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이때 추석 주간 월요일이 있죠. 마지막 주에 쉬는 것보다는 이 월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모의고사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라리 이때 모의고사 한번 보고 마지막 주를 강의를 한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선생님도 또 어차피 쉬거나 여러분들 중에서 또 그런 시골에 미리서 갔다 와야 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화요일 날 강의를 해요. 그런데 월요일 날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국가에서도 휴일로 강제휴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휴일을 하기를 워낙 이렇게 권장하나 봐요. 그런데 사고 같은 건 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주는 제가 안 돼요. 이번 주 안 되고 다음 주 있죠. 다음 주 일요일 날이요. 뭐를 할까 하면 민법 백선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강의를 계속 녹화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다음 주 일요일 날 2016년 거다고요. 보통 2016년이 한 8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15년 거다고 2014년 거다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110문제 정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다른 주들이 다 선생님들이 다 백성이 다 잡혀 있거든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미리서 올해 이제 나온 문제 있잖아요. 올해 나온 문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민법 총칙에 보면 민법 총칙은 원래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금 백선 하는 것을 다른 데에서도 이번 주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일요일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무슨 말이죠? 광고를요. 시간표 저기 나와 있는 것을 약간 수정해서요. 다시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나중에 중의사부 선생님하고요. 통화를 한번 해봐가지고요. 마지막 주 쉬는 것보다는 마지막 주에 이러면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추석이니까 이번 주에 모의고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예요.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정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60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출연행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비출연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연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재산은 다운시키고 상대방의 재산은 업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출연행에 해당하는 것은 뭐다? 대리권 수여죠. 그럼 대리권 수여에다가 줄 것이고요. 거기다가 뭐라 쓰냐? 이것은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대리권 수여는 불요식 행위예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해야 될 게 뭐냐? 비교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대리권 수여 표시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 이렇게요. 그럼 대리권 수여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통지라고 얘기해요. 통지. 그래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 이것을 통지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냐면 이것은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관념의 통지 이렇게. 관념의 통지 이렇게요. 그래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 그것은 통지, 그것은 관념의 통지 이렇게. 42번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요. 불용관계를 단절하기로 하면서 장래의 생활대책을 마련한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불용관계를 단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절, 그 다음에
생활 대책은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 이것을 생활비죠. 그래서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2번요.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굿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굿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틀렸죠? 통상적으로 용인, 거기까지 줄고요. 통상적으로 용인,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된다? 유효. 그 다음에 초과, 수준을 초과. 그러면 그것은 뭐다? 무효. 이렇게 수준을 초과, 그러면 무효. 3번요. 회사의 비용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연수를 받고 귀국한 근로자는 귀국일로부터 줄고요. 일정 기간, 이렇게 딱 거기만. 일정 기간. 우리는요, 평생 동안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평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안 되지만 일정 기간, 그것은 괜찮죠? 그래서 소속 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다 약정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번은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하다. 그래서 강박 줄 것이고요. 불법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요, 그거 써요. 거기다가 이퀄, 불법적 해악을 고지, 해악. 불법적 해악을 고지 플러스 공포심 유발. 그래서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요. 상대방이요. 상대방 뭐다? 그래서 공포심을 가져야 돼. 그것을 우리는 강박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우는 뭐라고 한다? 취소라고 얘기해, 취소. 그래서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이것을 취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뭐라고 하냐면, 맨 끝에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여기서 무효를 동그라미 하고,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강박행위가 말한다? 극심. 강박행위가 극심 또는 그것을 말한다? 박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강박행위가 극심 또는 박탈. 이렇게. 그것을 무효라고 해야죠. 그래서 강박이라는 것은 무효하고 취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박탈이나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그것은 뭐가 되는 것이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부동산의 이중 매매에 있어서 제1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줄고요. 제1매수인은 바로 옆에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 그만 줄 것이고 X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죠.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디다? 동정 허위 표시죠. 동정 허위 표시는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동정 허위 표시는 가능하다. 이렇게. 됐죠? 정답은 3번이죠. 자, 43번요. 법률행 해석이죠. 법률행 해석이란 원칙적으로 여러분 해석은요. 우리는 뭐다? 규범적 해석, 표시주의가 원칙이죠. 그래서 법률행 해석이란 당사자가 표시행위 줄 것이고 객관적 의미 줄 것이고 그래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요. 따라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고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심적 의사, 즉 의사와 관계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는데 의사와 관계없이 그러면 뭘 가지고 해석한다? 표시.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한다? 합리적으로 해석.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이런 판례라고 되어 있죠. 계약서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한 의무라면 그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한다가 아니고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당사자가 거래관행과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면 거래관행과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 뭐가 기준이다? 표시. 5번은요.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쟁행위 중에 발생한 구속 및 고소 고발자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겠다는 말 대신에 뭐라 한다? 줄고요. 최대한 선처하겠다. 최대한 선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맨 끝에요. 징계하지 않겠다는 합의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원에서 뭐라고 그러죠? 반드시 당신 합격시켜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학원에서 아무튼 선생님들도 좋고 뭐는 어째서 아무튼 최대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이런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한다 이러면서 다 법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노동조합하고 이렇게 쟁의가 돼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 구속된 사람들한테 징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최대한 선취한다. 그러니까 구속된 자는 원칙적으로 퇴사를 시켜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퇴사시키지 않고 3개월 감봉 조치를 했단 말이죠. 왜 징계를 하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 선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퇴사 조치해야 될 사람은 어떻게 돼요? 3개월 감봉 조치. 그러면 어때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죠? 자, 44번은 보세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죠? 자, 1번요.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다마 증여하기로 하고 딱 거기만 보면 되죠? 강박에 의하여서다마 증여하기라고 그것은 뭐다? 지인이 있는 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내심의 효과 의사를 뭐라고 한다? 진이라고 얘기하죠. 진이가 결여된 것 뭐라고 한다?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없다. 2번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퇴 수습을 위하여 이사장 앞으로 형식상 사직원을 졌죠. 이 말을 봐봐.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조교수 줄거봐요. 그걸 표의자라고 얘기해. 표의자.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거기를 가로 묶어봐. 않을 것이라고 믿고 비진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걸 비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했죠. 제출. 그것을 표시라고 얘기해. 여기까지로 뭐라냐? 조교수가 비진이 표시를 했다. 이런 말이죠. 이사회 뭐죠? 상대방이죠. 그럼 이사회에서 즉 상대방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동그라미 악이죠.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서 뭐란다? 효력을 뭐란다? 발생한다. 이렇게.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말로 보다 선이 무과실 이 말이죠. 선이 무과실이라면 이 말이죠. 그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력이 뭐한다? 발생한다. 이렇게. 3번은요.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 면직 처분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여기요. 의원 사직의 의사표시에서 의원 면직 처분 이것을 오라면 공무원 줄 것이고요. 사직의 의사표시 줄 것이고요. 그것을 뭐냐? 사인의 공법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인의 공법행위 이렇게요.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 사인의 공법행위 이렇게. 그러면요.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공법행위는요. 그래서 맨 끝에 107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이걸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 발생 이 말이죠.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4번은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걸 뭐냐?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다른 말로 본다. 진이 있는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내심의 효과 의사 이걸 뭐란다? 진이라고 하죠.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 그러면 비진이라고 하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도 비진이죠. 결국 뭐라 하냐?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뭐란다? 비진이 표시죠. 그래서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뭐다? 다른 말로 하면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이 되죠.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그 다음 줄거가 되겠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이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그러면 대리권 남용이 있죠. 대리권 남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다 과실이죠.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45번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요.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뭐를 하더라도 취소하더라도 그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요하죠? 그래서 착오 동그라미하고 취소 동그라미하고 맨 끝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거기서 뭐라고 써야 돼요? 옆에 긋고 사기는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하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요. 취소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착오는요, 위법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착오는 취소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사기는 취소가 없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2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을 줄 것이고, 중대한 과실은 뭐냐?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 이 말이죠. 그래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 현저하게 결여한 것,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중대한 과실이다. 이러한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맨 끝에 유효를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 이퀄 상대방이다. 상대방. 그래서 요즘 이제 책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 뭐라 나오냐? 중요 부분에 착오하고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가 입증한다. OX, X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은 누가? 표의자. 그 다음에 중요 부분에 착오는 표의자. 중대한 과실은 누가? 상대방. 이렇게. 3번도 아주 중요하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망한 경우, 해제한 경우, 해제, 맨 끝에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하죠. 4번은요,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다.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 5번은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동기의 착오 줄 것이고, 동기차는 그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는 그 자체만으로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동기의 착오가 이러면요, 착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표시가 돼야 되죠. 하지만 사기가 되려면 동기가 뭐가 되지 않더라도, 표시되지 않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사기는 뭐만 있으면 된다? 주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되거든요. 주관적인 요건이요.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45번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46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법령행위는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법령행위는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틀렸죠? 왜 틀렸죠, 이게요? 우리가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뭘 한다, 이런 걸 봐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법률행위 보면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을 보면 뭐가 있냐? 여기서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여기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있잖아요. 특별 효력 요건에서 토지 대리권이 존재할 것,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조건하고 뭐가 있을 것, 기한이 있을 것,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요. 알겠죠? 그럼 여기가 일반적이죠? 그럼 일반적은 뭐가 있냐? 먼저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의사표시죠? 이렇게 의사표시요. 의사표시는 어떻게 돼요?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강박,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 우리 이것을 유효라고 하고,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 아니면 뭐가 된다? 무효 아니면 취소가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전체가요. 알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조건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우리 이걸 불법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된다? 유효.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된다? 취소가 된다,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매매계약 그 자체를 뭐 한다? 취소하죠. 그럼 매매계약 자체가 전부가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몇 가지가 항상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 대리권이죠. 대리권이라고 나온 게 뭐예요? 여기 적법성이죠.
그럼 적법성이 보면 뭐가 나와? 투자 수익 보장 약정. 기억나요? 그래서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요. 이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뭐가 된다? 무효죠. 무효면 이 전체가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무효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요? 전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요, 여러분 통정의 표시죠? 그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 통정의 표시로. 그럼 뭐가 된다? 전부가 뭐가 돼? 무효가 되죠. 그래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여기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요,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 차고나 사기나 강박.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뭐다? 취소를 하게 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데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잖아요. 유효인데 만약에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한다. 취소를 하면 뭐가 돼?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이 차고나 사기나 강박만 무효가 된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뭐가 돼? 전부가 무효가 돼. 항상 전부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협력할 의무가 없다. 여기 사회적 타당성이죠.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죠. 불법이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 그러니까 조건이 만약에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불법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불법. 그럼 불법이면 이것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다 몰라도 여기서 보면 불법 조건이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에 위반된다.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다음 여기요, 109조 차고 사기 강박이죠.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그래서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서 취소하죠.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적법성이죠.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이다. 그러면 여기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무권대리로 계약을 했다. 무권대리. 그럼 무권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왜요? 전부가 다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본단 말이죠.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 이것을 뭐라죠? 특별 효력 요건이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종 무효 상태인 법령인은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 거기까지 주는 거?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어요? 그래서 무효. 그러면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옆줄 긋고 협력 의무를 면하고,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죠? 그럼 무효가 되죠? 협력 의무를 면하고 계약금 반환 청구. 계약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계약금 반환 청구.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 것이고, 그 다음에 써요. 이퀄 강박 행위가 극심, 완전히 박탈, 강박 행위가 극심. 그다음에 또 굳이 또 하나 쓴다면 또 하나 써봐. 이퀄 의사를 결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의사를 결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그것을 박탈, 극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 무효다. 이렇게. 무효는 아니다. 틀렸죠? 3번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있는 여기서 주고 있는 동그라미하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이렇게 꼭 잘 나오죠? 알았을 경우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하죠. 있는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써 없는이라고 써. 없는 옆줄 긋고 없는 언제나 취소. 이렇게. 언제나 취소. 이렇게. 4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이렇게 됐죠? 상대방 없는 여기 있네. 언제든지 취소 줄 것이고, 없는 언제든지 취소. 거기다가 두 개를 뒀어. 첫 번째 통정 허위 표시 적용이 있어. 통정 허위 표시 적용이 안 돼. 통정 허위 표시는요, 상대방이 없으면 적용이 안 돼. 또 써. 무권대리 재담법인 설명이
재담법인 설립행위 플러스 무건대리. 재담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이잖아요.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재담법인 설립행위를 무건대리로 하죠. 그럼 뭐가 되냐? 그것은 언제나 무효가 돼. 언제나 무효. 지금 3개 끝났죠. 상대방 없는 제3자인 사경박이죠. 언제나 취소.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또 뭐다? 통정의 표시는 적용 안 되고. 세 번째는요. 재담법인 설립행위는 무건대리죠. 이러면 재담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죠. 언제나 뭐다? 무효. 언제나 무효.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진입 표시하고 옆줄 긋고 비진입 표시. 여러분 상대방 없는 단 의사 표시에서 비진입 표시는요. 비진입 표시 언제나 유효. 그것은 언제나 유효가 돼. 왜요? 이런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가 된다? 무효가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뭐가 생긴다?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만 뭐가 된다? 인정된다. 그렇게 돼 있나요?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기망 줄 것이고 기망 그 다음에 중요 부분에 착오 줄 것이고 이렇게 기망에 의해서 착오가 생기죠? 그러면서 그대가 사기와 착오가 경합한다. 착오와 사기가 경합해. 여러분 경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경합한다. 그것은 뭐죠? 중첩적으로 행사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경합이란 말은 중첩적이에요. 선택적이에요. 영어 경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이 말이죠. 그래서 선택적 행사 이렇게 얘기해요. 선택적 행사. 정답은 4번이죠. 자요 47번은요. 옳지 않은 건 임의 대리는 그럼 여기서 임의 대리라고 나오잖아. 그다음 임의 대리는 써 줄고 그다음으로 그냥 법률 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 법률 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라고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법률의 규정하고 법률 행위하고 차이는 뭐예요? 법률의 규정 그러면 무슨 대리예요? 법정 대리죠. 오케이. 법률 행위 그러면 무슨 대리예요? 임의 대리다면 임의 대리. 법률 행위는 수권 행위 또는 뭐가 있냐?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 줄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 줄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다 써 채무이행 그러면 큰일 나. 이런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 이런 말 있죠? 그것은 채무이행은 어디서 나와? 채무이행이란 말은 어디서 나와? 써 거기다가 요즘 그러니까 아침에 비 맞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나마 있는 거 비 맞아서 다 쓸려 내려가. 알겠죠? 꼭 우산을 써야 돼요. 알겠죠? 우산을. 큰일 나. 그것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본인의 승낙이나 뭐라고 했다? 자, 본인의 승낙 또는요 채무이행으로 돼 있어. 그런데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죠? 그럼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할 때는 뭐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라고 되어 있어. 알겠죠? 이랬을 때는 하나요 복인권이 인정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인정된다 인정 동그라미 하고 그 옆에다 써 선임 감독의 과실책임. 선임 감독의 과실책임을 져. 자 2번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유효하게 선임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유효하게 선임했다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3번 법정 대리인 줄거봐. 거기다가 이러면 뭐라 나올 수 있냐?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친권자는 후견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다? 법정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죠. 선임 및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본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OX, X죠. 왜냐 법정 대리인이 선임 줄 것이고 앞에요 3번에 그래서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고 선임 및 감독 줄 것이고 맨 끝에 선임 및 감독 줄 것이에요. 법정 대리인이 선임 및 감독 책임을 언제 지죠? 언제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 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시. 그래서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을 하죠. 부득이한 사유. 그랬을 때는 무슨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 책임. 그러면 봐봐.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 대리인을 선임하면 책임이 뭐가 된다? 경감된다. 이렇게. 어떻게 된다? 경감된다. 이렇게. 4번. 본인과 복 대리인 사이에도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존재하는 뭐가 인정된다? 내부 관계가 뭐가 된다? 인정된다. 왜요? 본인과 복 대리인 사이 줄고. 그러면 본인과 복 대리인 사이 했죠? 자, 그러면요. 복 대리인 동그라미하고 복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썼어요? 오케이. 그럼 그 옆에 써요. 내부 관계가 인정 맨 끝에 줄고. 그래서 뭐냐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리 있어 권리. 내부 관계 맨 끝에 내부 관계다 권리. 권리다가 보수 청구, 비용 청구. 가로 닫아. 비오니까. 밖에 지금 비오죠? 빨리 문 닫아야 돼. 그래서 권리는 보수 청구, 비용 청구 이렇게. 가로 닫았어요? 자, 문 닫고. 그 다음에 의무. 의무 또 문 열어. 열고 뭐냐면 선관주의 의무. 선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죠. 선관주의 의무. 점 찍었어요? 수치물 인도 의무. 수치물 인도 의무 이렇게. 수치한 물건을 인도한다 이 말이죠. 가로 닫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내부관계, 권리와 의무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 줄고요. 자신의 이름 그것을 복임행위라고 얘기해요. 복임행위 이렇게. 복임행위. 복임행위가 반대가 되는 건 뭐죠? 대리행위죠. 옆줄 긋고 대리행위라고 쓰고 가로 열어. 뭐라고 써야 돼? 대리행위는 뭐가 대리행위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문 빨리 닫아. 그렇죠? 됐죠? 누구의 대리이다?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가 줄 긋고 뭐라 쓰냐?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어.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의 이름을 뭐 할 필요가 없다? 현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48번요. 갑이 대리권 없이 딱 거기만. 대리권 없이. 알겠죠? 의뢰 대리인. 그럼 여러분요. 그 다음에 상담은 병과 계약을 했죠? 여기서 문제. 본인이 누구예요? 누구지? 그러면 안 되지. 알겠죠? 왜냐면 우리는 보통 공부할 때 갑이 본인이고 의리 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이죠? 여기는요. 거의 대부분 모든 국가고시가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는요. 얄궂게 뭐라고 나왔죠? 갑이 대리권 없이 의뢰 대리인. 의리 본인이고 갑이 무권 대리인. 알겠죠? 이걸 모르면 또 안 되죠. 자, 1번.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갑은 줄고요. 자신의 선택 틀렸죠?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그 다음에 계약을 이행하거나 동그라미. 그것을 또는이라고 그래. 또는.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돼. 계약을 이행하고 그러면 큰일 나. 하고 그러면 큰일 나. 또는이니까 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것이고 이것을 뭐란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이행 이익 배상 이렇게. 자, 2번.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의리 즉시 갑에게 계약을 추인했어. 알았죠? 의리요 누구죠? 본인이요? 갑에게 계약을 갑에게 줄 것이고 추인? 갑이 누구예요? 무권대리죠. 이런 무권대리인한테 추인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하게 되면은 추인의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안 한다?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상대방한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다시 이제 봐. 의리 갑에게 계약을 추인 이렇게 됐죠? 추인의 동그라미하고 써거다가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나 상대방에게 대항 X. 상대방에게 대항을 못한다. 상대방한테 효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알겠죠? 자, 됐죠? 그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선의 병이 뭐한다? 철회를 통보했죠? 이꼴 확정정 무효가 돼.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됐죠? 한 번 처리가 되면 더 이상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갑이 병에게 의뢰 계약 추인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든지 말든지 여전히 뭐가 된다? 무효, 무효. 그래서 병은 의뢰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줄고 병은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알겠죠? 있다. 왜요? 뭐가 됐으니까 이미 처리하면 뭐가 된다? 무효. 이미 무효가 됐기 때문에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3번은요, 병이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 확답을 뭐랬다? 체고했죠? 체고했는데 을이 그 기간이 지난 후 주고 지난 후 추인 거절. 상당한 기간 안에요. 확답을 발해야 되는데 확답을 발하지 않죠? 그럼 뭐로 본다? 추인 거절. 그래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됐죠 지금? 추인을 거절했어요? 지난 후 근데 추인 거절 그러면 이퀄 무효. 무효인데 추인을 통보해서 추인을 통보 줄 것이고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우리 뭐라 했죠?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과 철회권은 누가 더 빠르냐 이 말이죠. 추인권과 철회권과 추인 거절권은 누가 더 우선하는가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추인을 통보했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효력이 없으니까 이미 추인을 거절해서 확정적 무효가 됐죠?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말 수 없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죠? 거절할 수 있다. 예, 그래 있다. 왜? 무효니까. 무효니까. 추인을 거절로 본다고 했잖아요. 추인 거절은 뭐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번하고 3번 이러면 잘 봐야 돼요. 묶건 내리세요. 4번요. 을이 계약의 줄과 일부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일부 밑에다가 변경이라고 써. 일부에 대한 추인을 했다. 변경을 가해서 추인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바로 옆에 병의 동의, 동의가 있으면 추인의 효력 발생,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부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돼? 동의. 4번 정답이죠. 5번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인할 수 있다. 맞죠? 여기까지 맞아. 이건 6번 대리일 때 얘기해. 그런데 갑이 미성년자이다. 갑이 누구다? 갑이 무권 대리.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무권 대리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우리가 유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다? 본인이 지죠. 유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기 때문에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지만 무권 대리는요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걸 우리 말한다 행위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49번요. 무효와 취소죠.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들이 무효만 내기도 애매하고요. 취소만 내기도 애매하니까 작년과 재작년인가 무효 한 문제, 취소 한 문제 작년 나왔나? 그러니까 처음으로 2문제 나왔지. 지금까지는 거의 무효와 취소는 한 문제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효만 내면 또 취소 못 내고 취소만 내면 또 무효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모든 국가고시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오는 문제들 다 보면은 무효만 취소만 묻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처럼 무효와 취소로 나와. 무효와 취소. 알겠죠? 1번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죠? 취소. 소급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옆줄 긋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해야 돼?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 돼? 거기다가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죠?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가 되면은 더 이상 취소란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왜요? 무효는 처음부터 유효인 것이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처음부터 유효인 것이니까 취소하고 무효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하죠? 그럼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2번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죠? 확정적 무효 추인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2번요.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여러분요 이런 봐봐.
우리가요, 시험을 보려면 기본적인 A를 갖춰야 돼요. 알죠? 기본적인 A. 최소한의 것은 우리가 알아줘야죠.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요, 무효의 3대 원칙이 뭐예요? 오케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죠? 언제까지 효력이 없죠? 언제까지 효력이 없죠? 그래서 무효인 법령에는 초인을 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무효인 법령에는, 그래서 여러분요, 139조에 뭐라 나왔냐? 무효인 법률행위는 초인을 하여도 효력이 없다고 돼 있어. 그런데 뭐라 보냐? 그러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알고, 왜냐? 추인은 의사표시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면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그래서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무효인 것을 추인하면 무효였던 것이 유효가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무효행위를 추인하면은 무효는 영원히 무효로 잠들고 오늘부터 새롭게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인 법령을 추인하면 유효한 법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3번. 일정한 요건 안에 일부 취소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일부 취소가 뭐예요? 일부 무효가 똑같아. 첫 번째, 법률행위 일체성. 두 번째, 분할 가능성. 세 번째,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알죠?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자요, 4번은요. 추인 가능 시점 이후 취소권은 추인 가능 시점 이후 줄고 봐. 추인은 언제부터 추인이 가능하죠? 추인은 언제부터 추인 가능해?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를 하시죠? 이거 너무 기초적인 것이니까요. 어려운 것은 다 아는데요. 너무 기초적인 것은 또 잘 몰라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죠. 취소의 원인이 종료돼야죠.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야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인 가능 시점이라는 것은 뭐다? 취소의 원인의 종료, 취소 원인의 소멸,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됐을 때. 이해됐나요? 그때부터 몇 년이다? 3년. 그럼 언제부터 10년이죠? 언제부터?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물어보는 거 왜 자꾸 물어보냐면요. 객관식 시험은 적당이라는 것은 없어요. 객관식은. 근데 이제 학생들은 보면 우리가 이제 누가 뭐 물어보잖아요. 적당히 다 얘기해요. 그건 통정의 표시인데, 이거 혹시 무효였니? 아마 그럴걸? 적당히 얘기할 수 있죠. 알겠죠? 그런데 시험에서는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객관식은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알겠죠? 특히 어디냐? 끝을 정확하게. 사람들은 내가 아는 소리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안 들어, 잘. 아는 소리만. 자꾸 중간 것만 듣고요. 결론을 안 돼, 결론. 결론이 제일 중요한데, 결론. 그래서 객관식은 끝이 O다, X다. 이거. 그렇죠? 정확하게. 이것이 옳다는 건지 아니다는 건지, 유효한 건지 무효한 건지,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알겠죠? 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알겠죠? 아직도 시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요.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법정들은 취소원이 종료 전에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를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맞아요? 네.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명태 추인할 수 있다. 맞아요? 네. 왜 그러죠? 왜? 우리가 이러면요. 법정 대리란 말을 썼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법정 대리란 말을 썼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년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추인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럼 취소 원인의 종료 전이란 말은 여전히 제한 능력자일 경우 이 말이죠. 여전히 제한 능력자일 경우. 그러면 누가 추인한다?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성년이 됐다. 성년이 되면은 그러면 법정 대리는 몇 년 안에 추인해야 되죠? 성년이 되면. 제한 능력자가 성년이 됐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어. 그럼 제한 능력자는 성년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몇 년 안에? 몇 년 안에? 여러분요, 제한 능력자가 성년이 되죠? 법정 대리권은 소멸을 해. 그러니까 3년 안에 추인한다는 말은 없어. 제한 능력자가 성년이 되죠? 성년이 되면은, 제한 능력자가 성년이 되죠? 그러면은 법정 대리권 소멸해. 법정 대리권 소멸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더 이상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죠? 절대로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지금?
그걸 가지고 하면 큰일 나요. 50번부터는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